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시트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하고요. 트리거는 스케줄 트리거 썼고,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시트 연결을 해서 그 미리 이제 해당 시트 정도는 이제 연동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사실 저 코드 노드도 위에 set 데이터 스플릿 아웃이랑 어쨌든 용도는 비슷해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있는 노드에서 쓰기 편하게 이제 전처리를 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구글 시트에서 이제 이게 업로드가 되면 그 스케줄 트리거에서 해당 시기마다 저 퀵차트로 이제 그걸 바이너리 파일로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한 거를 샌드 이메일로 누르면 이제 저 오른쪽 위에 화면처럼 저렇게 이메일로 받고 첨부 파일로 받아진 걸 키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 약간 뭔가 좀 디자인이나 조금 세부적인 거는 뭐 건드리려고 하긴 했지만, 일단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버전 두 번째를 하면 저 해당 이제 메일 자정마다 구글 시트에 이제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서 퀵차트 노드를 통해 그 바이너리 파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 그거를 이제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하는 그런 조금 간단한 로직입니다. 그래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약간 어려웠던 점, 막혔던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 워크플로우 기획했을 때는 태블로를 활용을 해서 그걸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제 시각화가 되는 거를 계획을 했는데, 막 좀 알아보니까 그 뭐였지, 태블로 클라우드, 태블로 서버만 이게 API 연동을 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시불로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약간 그래서 좀 방향을 선회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퀵차트 쓴 것도 그렇고, 그 지금 리스폰 버전 1에 리스폰스 웹북 저기 혹시 들어가 주시겠어요? 웹북은 리스폰스 네, 그래서 거기 바디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HTML 코드를 짜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저 아이템즈 맵, 저 아이템 제이슨 네임이랑 제이슨 ROI 저거를 이제 왼쪽에 스플릿 아웃 결과,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제된 저 결과 값이 저기로 이제 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래프로 그냥 예쁘게 나온 거고, 나머지는 저렇게 HTML로 그 송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해결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블로를 해봤는데 좀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고, 그 다음에는 그 구글 시트 활용한 그 루커 스튜디오를 했는데, 루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업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싣고 그게 이제 시각화로 대시보드 반영이 되는데 최소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해서 아래 버전 2에 이제 퀵차트로 이제 변경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실시간으로 내가 띡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렇게 웹북을 활용해서 바로 조금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웹에서 이제 시각할 수 있는 그걸로 조금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저 버전 2의 퀵차트 부분에서 그 퀵차트를, 사실 이것도 이제 방금 앞에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 퀵차트 결과 값이 나온 게 그 바이너리 파일이나 뭐 아니면 뭐 제이슨으로 나오는데, 이제 얘를 약간 내용, 그래서 덕후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었었는데, 이거를 뭔가 이메일 내용에 담는다거나 뭐 디스코드나 뭐 노션이나 뭐 어쨌든 그런 결과에 이렇게 내용으로 담고 싶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 이메일에서 첨부 파일 형식으로 그냥 어쨌든 저만의 좀 합의를 봤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아마 위에처럼 HTML을 좀 활용을 하면 그 내용 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는 좀 저의 앞으로 과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그 수치 데이터를 이제 차트로 만드는 자동화 워크플로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마찬가지로 되게 퀵차트 보니까 퀵차트가 몰랐었는데 원래 이렇게 저도 노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마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원래 있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근데 이거랑 저도 좀 오히려 여기 좀 불편해 뭐라 하지? 불편하다. 이게 잘 생각보다 인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못 써먹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잘 써오신 거 보고 감사합니다. 예. 노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또. 하여튼 너무 잘해주고 리스폰드도 이렇게 직접게 텍스트 넣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 처음 알았어요. 저 늘 항상 그냥 뭐지? 그냥 이걸로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받는 거 그냥 그대로 했었는데 이렇게 텍스트 받을 수 있고 또 리라이트인가 어디로 보내는 거 보니까 리스폰드가 되게 많았네요. 옵션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진짜 역시 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느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서 이거 미리 띄워놔야겠다. 그 다음에 비키님 네 밑에서부터 진행하니까 제가 비키님 거 한번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별님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키님 올려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네, 네. 제가 이거 추가를 좀 했는데 혹시 이걸로 다시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 뭘 바꾸셨군요. 잠깐만요. 그럼 싹 다 지워도 되죠? 지우고 네. 새로운 걸로 빠르게. 네, 주석을 조금 더 달았거든요. 아하. 네. 바꿔드렸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엠파렌을 완전 처음 쓰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정말 초보자 관점에서 만들어 봤다는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좀 간단하게 만든 노드인데 일단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제가 만든 노드는 뉴스 모니터링 자동화 그러니까 뉴스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자동화로 뉴스레터를 배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엠파렌이 처음이라서 가장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떠올랐었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으로도 제가 필요했었어요. 이 노드가 이 워크플로우가 제가 이제 사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략 사업실에서 이제 경쟁 기업이나 사업 동향 모니터링을 할 때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뉴스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해서 이걸 만들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투자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기업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뉴스를 매일 데일리로 체크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괜찮으면 서로 또 링크를 보내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루틴하게 수동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스터디 그룹 내에서 서로 무슨 종목을 관심 갖고 있고 어떤 뉴스를 매일 서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은 관심 키워드 기반으로 뉴스를 데일리로 자동 발송하니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은 슬랙이랑 디스코드랑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뭐 슬랙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동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사업부용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고 디스코드는 이제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텔레그램은 기업 스터디를 하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 내에서 발송하는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다음 과정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줄 트리거를 걸어서 정해진 시간에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 조금 허들이 있었던 게 팝콘님 무료 데이터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괜찮게 잘 돌았는데요. 이제 제 개인 그 로컬 서버를 붙여가지고 돌렸더니 스케줄 트리거에서 이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리거의 시간이 왜 나는 밤 9시로 돌렸는데 아침에 돌고 이상한 시간에 돌지라고 봤더니
이게 여기서 테스트 스텝을 돌려보면은 시간이 잘 나와요, 정상적으로. 근데 사실 그 로컬 서버 안에서는 여기에 아웃풋이 아시아 서울 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의 서버의 시간은 뉴욕의 시간으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그런 작업들도 소소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뉴스 키워드를 설정하는 노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뭐 2개나 3개나 4개나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넣어서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심 키워드들을 2개 이상의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이걸 나눠주는 노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돌리면은 얘가 이제 나눠주는 검색할 키워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노드를 이제 얘가 돌려주고요. 패치 뉴스 키워드 같은 경우는 분리된 키워드를 이제 키워드별로 뉴스 데이터를 수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스 RSS 노드는 이제 수집된 그 XML 이거를 이제 제이슨 형식의 RSS 데이터를 분석하는 노드인데요. 얘가 이제 이 노드를 돌려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포맷 뉴스레터에서 이 분석된 데이터들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가공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스를 크롤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키워드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히 많이 뉴스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최근 뉴스만 필터링을 하고 뉴스 개수가 너무 많으면 저는 이제 맥스 5개까지로 제한을 해가지고 뉴스레터를 적절히 발송하는 그 템플릿으로 가공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도착지인 이제 각 멀티 채널로 뉴스레터를 슬랙으로도 보내고 디스코드로도 보내고 텔레그램으로도 이제 각자 보내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각 그 채널별로 특징이 있어서 이거를 포맷 뉴스레터 노드에서 잘 돌던 게 각 채널별로 이제 다 조금씩 다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에서는 잘 도는 뉴스가 슬랙에서는 이제 2번씩 뉴스가 미리 보기가 이제 들어간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뉴스가 2번씩 보여지는 이슈가 있어서 그 노드를 클릭해 보시면 밑에 그 옵션에 그 언퍼럴 링크스라고 이제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걸지 않으면 뉴스가 2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을 이제 찾아가지고 걸어서 뉴스가 한 번만 보이게 했었고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뉴스가 너무 많으면 디스코드 메시지 자체가 전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팝콘님이랑 원어원 미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왜 안 돌아요? 막 이랬더니 디스코드가 유료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전송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됐고 그런 것도 뉴스 양을 적절하게 너무 많이 한 번에 푸시되지 않게 노드를 수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디스코드로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게 진행을 했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이슈는 없었는데 이 텔레그램 안에서 뭐 뉴스 봇을 생성하고 세팅하고 발송하고 이런 거를 좀 직접 해보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밑에 워크플로우 제너레이터 이거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엠파린이 처음이어가지고 어떤 노드로 시작을 하고 어떤 템플릿을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부터 좀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스터디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워크플로우 제너레이터라는 이 기능이 이제 저희가 아예 템플릿 자체를 메시지로 집어 넣으면 얘가 초기 템플릿을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어서 요걸 돌려가지고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한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이제 기타로는 제가 현재는 발송 기능까지만 구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추후에 노션을 연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는 기능까지 추가를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터디 하면서 제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좀 원어원을 막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요. 그게 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요. 네, 기초적인 엠파렌 사용법이나 습득하는 거를 이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해봐서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한 번씩 주십시오. 너무, 진짜, 원어에 뭐지? 지금 원어도 도움이 되셨다는 건 다행이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놀랬던 건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하셨는데, 사실 되게 성공적으로 온보딩 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좀 잘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처음 온보딩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사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 이게 지난 스터디 때 그때 당시 이제 나왔을 때였거든요. 저도 이제 써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전에도 뭔가 이런 걸 비슷한 거 있었는데 사실 만들어주진 않고 약간 설명만 해준 건데 GPT가 근데 요거를 잘 쓰니까 아무튼 바로 이제 베이스라인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좀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어떤 되게 성공적으로 그 온보딩한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좀 저도 되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내려놓고 다음에 비키님 됐고 쿠카카님 네 해볼게요. 제가 쿠카카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앞부분에 아까 빨대님 할 때 마이크가 이거 제가 꺼놨었나 봐요 실수로. 그래서 이걸 때 녹화는 하고 있는데 빨대님께 아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일단 이따가 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쿠카카님. 요거 맞으시죠? 그 발표하시는 거. 딴 거 없던 것 같은데 뭔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3-4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서. 계시나요? 쿠카카님? 마이크 혹시 켜주실 수 있으시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간단한 거긴 한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라.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네. 디자이너라서 사실 일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분들 이제 막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1-20%밖에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엠파렌도 GPT가 없었으면 해볼 엄두도 아마 못 냈을 텐데 GPT가 있으니까 덕분에 좀 시도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파코님이랑 중간에 꾸버님 큰 도움 주셔가지고 다행히 이거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직원들이 이제 같이 보는 노션 페이지를 하나 이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AI 관련된 뉴스나 뭐 유튜브 뭐 이런 최신 기술 뭐 이런 거를 매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뉴스랑 유튜브 둘 다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못 내서 뉴스는 좀 다음 단계로 해보려고 하고 유튜브만 이제 겨우겨우 도움 받아서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로우 자체를 일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GPT한테 안내받아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시킨 대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검색 키워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우리나라 콘텐츠만 검색 키워드 챗GPT 뭐 제미나이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전체 영어로 검색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글 이제 우리나라 가급적 영상을 좀 찾고 싶었는데 그것도 GPT는 이제 뭐 이것저것 알려주더니 나중에 결국 이제 무슨 사용법 이렇게 적으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콘텐츠만 좀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GPT 사용법, 제미니 사용법, 뭐 미드저니 사용법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그 키워드 여러 개를 코드 노드로 순서대로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드 노드 넣어서 분리를 했고
루프 코드로 분리된 키워드를 하나씩 이제 순회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유튜브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HTTP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요 단계에서 조금 헤맸는데 유튜브 영상을 API 활용해서 검색하는 단계였고 최근 60일 이내에 업로드된 영상 안에서 이제 검색을 하도록 해서 이 정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자체는 물론 네, 당연히 GPT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API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성공을 했고 이렇게 검색한 영상에서 일단 제가 필요했던 데이터는 제목, 영상의 제목,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비디오 자체거든요. 비디오 자체를 본문에 이제 넣어서 미리 보기 그 페이지에서 눌러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개 비디오 아이디까지 해서 세 개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션 페이지를 생성해서 이제 그 안에 넣어야 되니까 제목하고 URL까지 이제 추출한 거니까 바로 넣을 수 있었는데 본문에 비디오 넣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헤매다가 이제 제가 학부님께도 여쭤보고 그래서 꾸꺼님이 좀 조언 주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비디오 블록하고 이미지 블록을 삽입하는 거를 좀 도움을 받았고 이게 아직은 이제 도움 받아서 어떻게든 해결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좀 제가 아직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블럭을 비디오 블럭 하나랑 이미지 블럭 하나를 넣어서 구글 유튜브에서 썸네일에 어떤 경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 경로를 갖고 와서 거기에 그 비디오 아이디 넣어서 아래 이미지를 붙였더니 이제 붙여서 그걸로 이제 썸네일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비디오는 비디오 블럭 그 꾸원님 알려주신 거에서 넣어가지고 그것도 불러와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된 것 같고 일단 제가 혼자는 아직 좀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계속 여러 번 좀 배워서 또 이거 스터디 좀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움 받아서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주신 분도 방금 감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비전공자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 분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또 성공적으로 잘 온보딩 하시고 잘 만드시고 심지어 사실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 잘 못해가지고 맨날 노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노션 사실 되게 어려워서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래도 잘 삽입하셨고 저도 이거 하는 방법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그때 같이 얘기할 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하는 거. 저도 의외로 저도 모르고 그리고 아까 얘기 제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 그걸 이해한다기보다 어차피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해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되네. 그러면 이제 그냥 되는 거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된다. 왜냐면 GPT가 웬만큼 많이 만들어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정치처로 이동하고 다음번에 할게. 저기 어디야? 해룡님? 네, 해룡님 한번 해볼게요. 네, 박수 한번 다 해주시고. 진짜 다들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이건가요? 아닌데? 이건 테스트군요. 이거 아니군요. 잠시만요. 해룡님이 올려주신 게 또 있었는데 안 보이죠? 혹시 해룡님 저 스터디 4기라고 혹시 좀 붙여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동안에 제가 다른 분 넘어갈게요. 그러면 APG님 혹시 요거 제가 지금 필터를 이걸로 걸었거든요. 요거 이 태그를 걸어줘야 제가 할 수 있어가지고 태그를 꼭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체크를 못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APG님부터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올려드리고. 네, 이거 맞죠? APG님 혹시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맞다. 마이크 못하시죠?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적어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DM으로 그거를 좀 올려드릴게요. 양이 좀 많군요. 양이 많았었네. 이걸로 내가 대신 화면에 띄우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으신 걸 바탕으로요. 네, 잘 적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쭉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잠시만요. 결과는 안 누르셨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아니라 드라이버 올리는 거군요. 자, 일단은 화면이 작으니 만들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좀 여기 다 남겨주셨으니까 네,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싶었다는 게 배경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쵸, 이런 게 이제 매일같이 메일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하도 이런 게 녹화하면은 이제 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몇 개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네이버에 쓰고 있는 클로버도 그렇고 뭐 티로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처음에 배경이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 그 수동으로 트리거로 해서 뭐 AT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직접 접속하셨군요. 이거 원래 다운로드 있을 텐데 그래서 받으셔서 여기서 최신 mp3 파일을 탐색하시고 거기서 이제 음성 파일을 조회를 한대요. 거기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서 이제 mp3 파일의 id를 추출한 다음에 걔를 이제 노션에다가 노션에 위에서 저장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드라이브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이제 mp3 다운 받고 바이너리 파일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픈 AI 그 위스퍼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걸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회의록에 대한 거를 텍스트로 변경한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 값을 이제 챗 인풋 값에 제가 재정의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넣고 걔를 이제 에이전트로 돌리셨고 한번 어떻게 해주시면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녹취록에 대한 거를 참석자와 논의사항을 요약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하셨고 결과를 에디트에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2000자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노션에다가 저장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업로드하는 걸로까지 하셨고요. 되게 엄청 그 심플하면서도 엄청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내용도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려웠던 점도 이제 여기 적으셨는데 일단 같이 한번 띄워서 같이 보죠.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드라이버 트리거를 하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됐다고 하셨고 요게 처음에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렸던 게 요게 그 최근에 뭔가 변경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글 원래 인증할 때 다른 게 좀 필요 없었는데 뭐 이런 리프레시 토큰 이런 게 좀 추가가 됐어가지고 저도 왜 생긴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게 그때 알려드린 방법대로 했으면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M4A를 이제 이걸 하려면 그 FFmpeg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FFmpeg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야 돼가지고 이제 안 될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그래도 어떻게 좀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게 아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긴 하군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션인데 노션에서 요거 2000자 이게 아마 제일 저도 고민했던 건데 요것도 자동 배분해줘야 되는 게 있고 네 펑션 코드에 노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테스트 엄청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쵸 펑션 코드 만드신 노드가 없었고 네 GPT한테 바로 쓸 수 있는 노드를 생성해달라고 거기에 맞췄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맞아요 클라우드랑 셀프 환경에 조금 몇 개가 다른 게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그런 파일에 직접 접근이 하는 게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셀프는 셀프 호스팅 같은 내 로컬 환경이나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연결해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민 포인트가 많으셨네. 백업 중간에 백업도 그 날리셔가지고 그랬던 경험도 있으시고 네 API 연동이 좀 쉽지 않았다. 개발자들 얘기도 하셨고 네 맞아요. 위스퍼도 이 제한이 은근히 모든 게 제한이 많죠. 얘도 25MB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잘라야 되는 거 청크를 쪼개서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쪼개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일이죠. 결국에는 대부분 제한상이 많다. 2000자 제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 과정 하나가 다 허들이었을 것 같아요. 요게 근데 이제 한 번만 그래도 만들어 두면 다음에 할 때 뭐 비슷한 거 할 때 조금 더 편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요게 너무 공감돼가지고 저도 근데 진짜 2000자 제한이랑 요거는 저도 계속 좀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좀 찍어보려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왜냐면 다 이런 게 다 되게 고민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지금 요즘에 못 만들고 있는 게 강의 먼저 찍고 있느라고 근데 강의에는 이런 걸 넣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되게 짜잘한 팁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팁들을 최대한 좀 잘 모아서 이런 M4A, M3 요건 아마 제가 해놨을 거예요. M4A를 이제 MFF, MPG를 가지고 하는 거. 요건 영상으로 제가 찍어놨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몇 가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잘 정리해 주셨고 좀 되게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구조들 트리거, 태스크, 도착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네, 네. 이게 해결 방법도 대충 적어놓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너무 잘 해주셨네요.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또 적으셔가지고 아무튼 박수 한번 또 주십시오. MPG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룡님이 지금 저한테 제가 주셨네요. 아까 올리셨나요? 네, 한번 제가 새로 고침 해볼게요. 다시 해룡님이 어디 있죠? 제가 왜 안 보이죠? 해룡님이 해리장 이거 맞나요? 웹북 노션 이거였나요? 노션 웹북 테스트? 이거 하나 맞아요? 이건가요? 제가 맞는 거죠?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처음에 잘못하신 줄 알고. 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고 캡처한 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설명 주셨죠? 맞아요. 네. 예, 뭐 제가 한 부분은 이제 노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M8N에 대한 부분보다도 노션 쪽에서 연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신경을 안 썼었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뒤쪽에 뭐 코드를 짜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M8N을 사용하다 보면 앞서 뭐 이야기하셨던 부분처럼 디스코드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뭐 다른 쪽의 앱들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허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8N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앱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걔가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노션을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좀 확장해서 이제 사용하려다 보니 이제 외부 부분이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LLM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M8N에 대한 이 기능들이 굉장히 그 에이전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웹북으로 연계성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인데 최근에 보면 노션에서 바뀐 부분이 웹북을 이제 그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일정 부분의 앱들 대표적으로 뭐 슬랙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웹북이 지원되면서 M8N을 바로 이제 호출할 수 있으니 이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사용하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먼저 웹북을 노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사용자는 안 되고요. 그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유료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2불이었던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2불을 지불을 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 상에서의 그 웹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혹시 그 제가 드린 그 사진 파일 있으신가요?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왼쪽 부분, 그 왼쪽 메뉴의 쪽에 보면 이런 웹북에 대한 기능들을 액티브해서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왼쪽 위에서 하단부에 보면 이제 웹북에 대한 샌드 웹북에서 이 기능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8N 쪽에서의 웹훅 아이디를 입력을 지켜서 내가 어떤 액션 여기서는 보면 데이트 이제 에디티드해서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되면 웹훅을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훅을 던질 때 컨텐츠의 데이터들을 선택적으로 여기서는 보면 제가 사용했던 것이 이름하고 AI로 서머리 내용하고 URL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웹훅으로 이제 던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던진 것들을 이제 어떤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서 디스코드로 이제 하는 이런 형태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느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걸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걸린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연계성이 그렇게 명확한 신뢰성이 좀 없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노션 쪽에서 웹훅을 해가지고 이제 M8N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리퀘스트한 이런 부분들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션 쪽에 문제인 것 같은데, 노션 쪽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떤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액션을 하도록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시켜 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작동이 안 돼서 이게 포즈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다시 액티베이션을 시켜 줘야 되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포즈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신뢰성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도 보면 이 기능이 생기기 전에도 슬랙으로 이제 던지는 것도 있었는데, 슬랙으로 던질 때도 신뢰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 중간중간 씹히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노션의 웹훅의 신뢰성은 좀 담보를 하지 못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추후에는 조금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패 경험담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 저도 노션 웹훅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로만 쓸 수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새로 생긴 지가 이제 한 달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좀 끌게요. 겹쳐가지고.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아직은 조금 뭔가 그 버그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제대로 써보진 않았어가지고,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경점이 있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나중에 한번 쓰게 될 때 좀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또 다음에 어떻게 많이 발전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저도 박수 한번 드디어 남겨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해볼게요. 마지막에 해보고, 다음에 잠깐만요. 사기 일단은 다시 필터를 걸고, 다음에 해룡님 거 ABC 됐고, 윈드제로님이 오늘 못 오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자동 하셨고, 그 다음에 저 나중에 하고, 쿼드란트 하루하루님, 일단은 하루하루님 진행해볼게요. 제가 하루하루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하신 분들 설명 잘 들을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입니다. 이전에 두세 번 이렇게 스터디 활용을 해서 스터디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뭐 지금도 취미긴 한데 했었는데 이번에 업무적으로 관계된 거 만들고 싶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제목은 이제 큐드란트를 이용한 레그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관계된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완성 못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뭐 답변할 게 이전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에 대해 상당히 그 내용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 그 회사 내에 질문 이 기술 문서들을 이제 그 어디에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을 시키고 물어보면 거기서 그 답변 내에서 이제 답변 내에서 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인터넷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일단 된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그 데이터를 쌓아둔 게 이제 비주얼 데이터베이스인가 거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제 큐드란트라는 걸 먼저 가입을 했었고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 어려웠었는데 여기 어찌됐건 그 구글에 있는 파일을 하나 올리는 거 있었고요. 찾아가지고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 여기 청크라 그랬나 이렇게 질문 나누는 거 같이 좀 했고요. 이것도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이제 자료는 하나 올렸고, 근데 앞으로도 할 거는 이제 자료가 사실 문서가 한 뭐 10개, 20개 이상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고, 일단 하나만 해서 성공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뒤에 챗봇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단계에서는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만 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연결이 안 됐던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해결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릴게. 네. 그리고 하나 뭐냐면은 이게 저도 제일 처음 배울 때 그 플로우 차트에 트리거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들었어가지고 근데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막 궁금했었는데 제가 어찌됐건 그냥 뭐 왼쪽 따로 돌고 오른쪽은 올린 상태에서 오른쪽 돌고 해서 그렇게 큰 상관은 없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걸 종종 보니까 뭐 두 개씩 있는 것도 종종 있어가지고 그것 좀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일렬로 쭉 연결된 게 아니고 하나는 따로 돌고 또 한쪽은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자료를 갖고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리거 좀 설명드리면 트리거는 맞아요. 이게 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물론 이 하나씩만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트리거가 두 개는 못 만들고요. 얘도 아마 두 개는 안 될걸요? 네, 두 개는 안 되고,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뭐지? 아무튼 이게 뭔가 버그 났나? 한번 새로 고치면 해볼게요. 다시. 됐다. 네, 아무튼 그래서 트리거는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메이크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멀티로 트리거 가능한데, 근데 같은 트리거는 두 개가 안 되고, 그래서 채팅을 이제 오픈 채팅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얘 지우면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별로 하나씩 붙어 있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큐드란트 요거에 대한 부분 제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최근에 일하는 AI님 여기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벡터 스토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도 큐드란트가 뭐 좋다 이건 잘 모르겠고, 뭐 다양하게 뭐 밀버스, 뭐 마이파인콘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다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이너리 이제 다큐먼트,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면은 여기 이 구조에서 이제 청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처럼 뭐 10메가짜리 책 한 권 올려. 그 책을 여기서 이제 AI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여기 캐릭터를 스플리터로 쪼갠 다음에, 그래서 여기 PDF를 읽은 다음에 쪼개고 그거를 이제 인베딩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벡터 스토어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단위로 저장을 시킵니다. 완전히 다 청크 단위 쪼개가지고 토큰 단위 쪼개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쓰이는 거죠. 여기서 인베딩 된 걸 다시 불러와서 데이터를 이제 벡터 스토어 저장된 거를 여기 이제 저장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저장시켜 놓은 게 콜렉션 이 아이디에 있을 텐데, 이걸 가져와서 읽으면 이걸 기준으로 답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제 일종의 그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PDF를
입력시키고 그 PDF 내용 근거로 이제 챗봇을 만드는 구조.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영상이 아마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그대로 따라 하셨을 때 그 문제 대부분을 한번 저도 다음에 좀 얘기해 보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비키님 갑자기 생각난 이거 아까 시간 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버 세팅에서 여기에 있긴 하거든요. 그 디폴트 타임존을 저는 아시아 서울로 디폴트로 돼 있는데 아마 이거 처음 설정하실 때 서버 올릴 때 요걸 그 설정하는 게 있어요. 아마 설정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날짜가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도커로 올릴 때 처음부터 아시아 서울로 지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타임존을 설정해서 올려서 여기 디폴트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도는 건데 아니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긴 해야 돼요. 좀 귀찮긴 하더라도 만약에 안 돼 있으시면 그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빨대님이 됐고 제이홍님 네 제이홍님 발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려놓고 제이홍님 올려놓고 네 감사합니다. 살짝 끊기나요 혹시? 잠깐만요. 괜찮나? 아무튼 그 다음에 제이홍님 올려드리고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워크플로우 기획한 것은 그 워드프레스 브랜딩 블로그를 작성하는데 소스를 모집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콘텐츠 제작 부분을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작성한 내용을 다른 채널에도 배포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로는 뉴스나 이제 기사문에서 이제 새로운 피드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트리거가 돼서 구글 시트에 누적이 되고 그 누적이 된 것 중에서 브랜딩이랑 연관이 있는 것만 제가 골라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서 그 첫 번째 워크플로우에서는 일단 누적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가 승인하는 것을 구글 시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트리거 신호를 주면 두 번째 크리에이트 콘텐츠에서 승인된 아이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이나 대표 이미지, 서브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들게 하고 그거를 머지한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퍼블리시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한 이유는 이런 자동화를 할 때 제목이랑 본문, 태그, 메타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면 노출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엠파렌에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워드프레스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약간 어려운 점은 워드프레스에서는 테마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데 테마가 바뀌면 그 엠파렌에서 설정도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 계정만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테마냐에 따라서 제공되는 그 항목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맞춰줬어야 됐고요. 어려웠던 점은 그 RSS를 좀 다양한 데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RSS 피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괜히 좀 시간이 막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뉴스처럼 키워드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딱 정형화해서 링크만 주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소스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서는 이제 이 워크플로우는 현재는 동작하진 않는데 결과로서는 그 오른쪽에 어떤 소스에서 받아와서 제가 아이템을 승인을 하면 제목이랑 대표 이미지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해서도 구조화가 가능하고 또 본문에 어울리는 서브 이미지도 같이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이 블로그 글을 이제 노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메타 정보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오픈 AI 그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애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워크플로우를 발전을 시킨다면
제가 지금 현재는 승인하는 뒀는데 에이전트가 이제 이 주제가 저의 브랜딩 지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스코어해서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화가 되면 워드프레스 말고 다른 채널 뭐 스레드나 메타나 이런 다른 채널에도 확대를 할 때 톤 앤 매너 지수를 반영해서 다른 채널로 디스트리뷰트 하는 것도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구조는 어쨌든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RSS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뭐 피드백이라고 하면 일단은 정형화된 거, 네,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 그 RSS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용화 서비스가 하나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 다 결국에는 유료긴 한데 RSS 앱인가? 요거였던 것 같은데, 네. 물 유료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 RSS를 안 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긴 해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긴 합니다. 비용이 만약에 좀 크지만 비용이 부담 안 되면은 할 수 있긴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쉽게. 그래서 이런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약간 투자하는 개념 한번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뭐 부분들은 또 뭐 잘 구축해 주셔가지고 잘 해주셔서 깔끔하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마 대부분 워드프레스 말고 막 블로그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싶으실 텐데 아마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다가 헷갈리니까 적으셨네. 오케이. 네, 브랜님도 한번 제가 올려드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발표 거의 다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혹시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총 2개를 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그냥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연습용으로 간단하게 해봤어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먼저 배경은 제가 뭐 AI 트렌드 같은 기사를 읽고 싶었는데 매번 까먹고 이제 들어간다 해도 네이버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그냥 자동으로 이제 아침에 슬랙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했었고 이제 트리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API가 이제 제공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긁어서 이제 에브리띵 패스로 가져오면은 아무 기사들을 긁어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긁어 온 다음에 이제 그 아티클스 리저트 프로퍼티를 매핑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 기사나 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 이제 이 모든 기사들을 기반으로 이제 LLM한테 던져주면은 프롬프트로 이 기사들 중에서 AI 관련된 기사만 골라라 라고 이제 해주면은 이제 뭐 얘 판단을 해서 AI 관련된 기사만 이제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돌려도 괜찮은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돌려버렸어요. 그냥 네,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말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거 간단해서 혹시 하나 더 이건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저 다른 것도 다른 말씀하시는 줄 알고. 네. 그러면 두 번째 거가 바로 위에 있는 네. 날씨에 따른 오차 날씨에 냉정. 따른 오차 냉정. 잠시만요. 이것도 이제 네. 이제 첫 번째 그거를 한번 해보고 또 더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것도 제 상황에 맞게 기획을 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정된 옷과 수량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좀 돌려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날씨 때문에 그거를 옷을 고르는 시간이 조금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LLM이 LLM한테 이제 HTTP를 찔러서 이제 서울 날씨 기준으로 이제 온도 같은 거를 가져오게 만들었고요. 이제 위키피디아 이런 것도 연결을 할 수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버퍼 메모리 같은 것도 쓸 수 있길래 써봤는데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실 옷차림 같은 게 이제 제 데이터를 뭔가 넣어줘야 정형화된 제 데이터를 뭔가 넣어줘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정형화된 옷 데이터들을 넣어주면은 얘가 좀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몇 가지 저도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선은 위키피디아는 이거였어요. 이게 왜 안 써지냐면 그 챗 모델일 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도는 거잖아요. 시간별로.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뭐 결국에 프롬프팅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이제 뭐 피자 사탑에 대한 정보를 찾아줘라고 하면 위키피디아 찾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뭐 구조가 일단 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없어가지고 안 써주는 거고요. 그 이유고. 네. 그리고 아마 웨더는 돌아가지 않았나요? 웨더는 왜냐면 여기 프롬프팅이 뭐라 써줄지 모르겠지. 날씨 관련된 그쵸. 웨더 질문 자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으면 이 날씨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날씨에 대한 툴을 얘가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위키피디아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 위키도구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가 안 돼 있으면 아마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 보통은 네, 아무튼 그렇게 프롬프팅에 따라서 얘가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그게 있고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적인 것처럼 이전 대화를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대화 모델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화를 왔다 갔다 핑퐁을 하는 구조가 한 번만 돌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커시브가 없다 보니까 얘가 한 번만 돌면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 쓰면은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또 하면 되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전에 이제 이전에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뭐냐면 메모리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벡터 스토어 같은 게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일종의 그 이전에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떻게 입었다 이런 기록들을 여기다 저장시키는 거거든요. 수어베이스나 이런 쿼드런트 아까 하셨던 거 이렇게 쓰시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왜냐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데이터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게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주제가 나오면 너무나 사실 저한테는 되게 도파민 도는 주제라. 아무튼 되게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만들어서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어쨌든 엠파렌으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화 부분이라든가 엠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자동화로 넘어가지고 좀 더 이런 것들도까지 쉽게 가능하는 거니까. 어떤 이렇게 만들어도 벌써 금방 또 네, 원하시는 어떤 구조를 만드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공유 2가지 바쁘신 중에 2개도 다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저도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 보니까 뉴스 이게 혹시 요거 뭐예요? 저 처음 봐가지고 뉴스 API.org 이런 게 있군요. 가면은 네, 이건 그냥 네. 그 API 제공해주는 사이트. 가면은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군요. 그러면 예시가 지금 테슬라를 넣으면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지? 커리로 날려가지고 어느 여러 사이트에 다 갖고 오는 거구나. 한 곳에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이런 게 있으면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everything은 올 전체로 갖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탑 헤드라인도 있고, 헤드라인만 하면은 국가도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탑 헤드라인에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있는 것만 가져오라. 이거 되게 좋은데? 프라이싱 얼마지? 비싸구나. 월에 $449. 그래도
간단하게 뭐 몇 개 정도는 제공해주겠죠. 얼마큼 제공해지? 100번? 100번 괜찮은데? 무료로 쓰기에는 100번 괜찮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좋은 거 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좀 다르게 이렇게 응용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상태로 오늘 네 지금 발표 지금 브래디님까지 해서 네 고생 많으셨고 다들 박수 한 번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말로 저도 네. 다들 네 오늘 일단은 발표 준비하신 거 다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발표 혹시 더 아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저 빼고 다 올려주셨나? 그 월톨루님은 제출 안 하셨죠?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제 거를 진행할게요. 꾸거님도 근데 꾸거님도 좀 아쉬워요. 제가 꾸거님 뭔가 많이 해주셨는데 제로님 거 아까 그 제로 윈드 제로님 거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맞아요. 이거 제가 언급한다고 깜빡했네요. 이거 받은 건데 제가 대충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게 그 텔레그램은 출금부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되게 많은 걸 붙이셨는데 에이전트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음성 파일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에다가 우리 그 보스로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거기다 뭐 음성 파일 올릴 수도 있고 텍스트 올릴 수도 있고 이미지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다 분기가 되는 거죠. 텍스트 올리면 텍스트로 가고 이미지로 가고 오디오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미지는 이미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돌고 그 이미지는 그냥 여기서 애너라이즈 이미지로 돌고 가는 거고 오디오랑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툴들 연결하셔가지고 여기 사용했던 게 이제 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툴들별로 지시사항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리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리드 이메일을 이제 얘가 이제 불러오는 거고 샌드 이메일은 말 그대로 샌드 이메일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구글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각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다음에 마지막에 answering 코리아 한국어로 해달라 라고 해서 동작하는 게 이런 구조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이제 뭐 메시지에 이제 뭐 보이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트루 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오디오 영상을 보내주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서 어려웠다고 하셨던 게 뭐였냐면 뭐 구글 시트에서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사진 찍어서 올라가게 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구글 시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왜 그 몇 번 여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한 줄 한 줄씩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뭔가 한 칸에 뭐 다 들어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름이 뭐 3명이야 그 3명인데 여기에 뭐 하나 한 번에 통째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씩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루프 같은 걸로 그 루프 함수가 여기 이제 하나씩 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걸 쓰시면 됐을 것 같은데 그걸 아마 잘 몰라주셔서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면 구글 시트가 아마 요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근부 자동화를 뭐 만드신 워크플로우를 공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네. 지금 월털루님이 뭔가 올려주셨다고 해가지고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스터디 이거 4기 혹시 이걸로 해주셨나? 올려주셨군요. 네. 제가 여기 마침 그러면 한번 올려드리고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고 네, 발표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그가 주셨는데 제가 저기 까먹고 있었네요. 네네. 됐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마우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건 아닌 거죠? 제가 그냥 화면 보고 그냥 이 구조를 설명을 주시면 되는 구조예요. 네. 혹시 집적하시는 게 나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네. 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만들게 된 계기는 뭐 일하면서 이직도 계속 주기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는데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사이트 채용 공고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원티드라는 사이트로
있는 체험 공고를 스크래핑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HTTP 쿼리로 리퀘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값들, 뭐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썸네일 URL, 그리고 그냥 기타 정보들, 이런 것들, 내용 같은 것들 다 수집해서 그다음에 추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체험 공고를 목록을 뽑아오면은 이제 각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이제 extract detail info로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요게 처음에 작업을 하는 거는 루프문을 없이 바로 브라우저 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데, 이게 그냥 HTTP 리퀘스트로 데이터를 뽑아오면 이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100% 가져오지 못하는 이슈가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실행을 하게 해주는 브라우저 리스를 사용하면 100%다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어서 해당 익스텐션을 사용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 로컬 서버에서 작업을 해서 아마 지금은 작동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루프문을 써서 20개씩 가져오도록 한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제 로컬 서버가 그 컴퓨터 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제 100개당 리소스를, 그러니까 CPU 자원을 많이 써서 이제 노드가 터져버리는, 컴퓨터가 죽어버리는 이슈가 있어서 그거는 일부러 제한을 걸어서 이제 루프문으로 20개씩 수집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HTML로 파싱하고, 그다음에 전체 페이지 URL이랑 그다음에 세부 페이지 URL이랑 머지하는 합치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요것들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에 넣어서 뭐 프롬프트는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뭐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출할 건지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모델은 처음에는 GPT-4O를 사용했는데 그 비용이 조금 생각보다 큰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개의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 요청당 한 2,500 정도 토큰이 만들어지는데 사용하는데, 요거를 1000번 반복하면은 2.5달러인가 25달러인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서 포 미니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내용을 해서 이제 디스코드로 전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문에 루프문을 쓴 이유는 그 저번에 발표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계속 많이 보내면 제한이 걸려서 뭐 요청이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처럼 뭐 초당 딜레이를 주면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무한으로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저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작업은 이제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 키워드를 넣으면은 100개씩 내가 매일마다 받아보고 싶은데 이전에 내가 받아본 데이터까지 수집하게 돼버리니까 이제 중복을 막고 싶어가지고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만약에 뭐 수집한 거를 다 슈퍼베이스 DB에 넣고 나중에 또 추가로 수집을 했을 때 이제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더 이상 처리하지 않도록 하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정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레스로 아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가져오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군요. 원래 좀 뭔가 막혀 있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것도 알게 돼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코드도 이렇게 약간 500자씩 잘라가지고 하신 것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전체 워크플로우가 총 3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교육 영상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교육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 영상에 대한 소스들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그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영상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GPT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영상 결과물까지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애들을 이제 GPT들한테 담당들을 쪼개서 구현을 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일단 볼륨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제 GPT가 이제 콘텐츠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생성하고 하는 영상 편집 단계를 총 3가지로 이제 조금 쪼갰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담당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화면을 확대를 해야겠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교육 영상을 만들 거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교육 영상을 만들 때는 어떤 이론으로 할 거다라는 이제 이론 내용들을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시트에서 어떤 요 트리거를 누르면은 이제 M8N 워크플로우 쪽으로 이제 웹훅이 발생됩니다. 구글 시트를 사용했던 이유 자체는 이런 웹훅을 조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 사람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웹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구글 시트를 사용을 했었고 이 구글 시트에서 조금 그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자면은 열어놓고 그래서 콘텐츠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시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걸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육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우측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가 다 돌게 되면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스크립트가 짜지고 이미지가 뽑히고 하는 내용들이 생성이 됩니다. 요거가 왜 이렇게 쪼개놨냐면 교육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대본을 생성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컷을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그 대본에서 여러 번 컷을 쪼개서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컷을 어느 단계로 쪼갤 거냐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막을 생성하는 것들 영상에서는 이제 캡션 형태로 자막이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캡션에 대한 거를 제가 직접 녹음을 할 거가 아니니까 이 녹음을 대신 해주는 TTS 이제 텍스트를 스피치로 변환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TTS에서는 아무래도 그 영어 발음을 되게 외국인 발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는 되게 콩글리시 발음이 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영어 발음을 한글로 번역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컷 편집에 들어가는 각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런 형태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한테 주어지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너가 이제 대본을 생성할 때는 도입과 개념 설명, 사례 예시, 뭐 해결 방법, 핵심 정리까지 해서 쪼개서 너가 구현을 해야 한다. 뭐 작성할 때는 친근하게 뭐 이런 형태 그리고 금지해야 하는 내용들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지금 그 구글에서 말하는 A2A랑 비슷한 개념을 조금 구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본을 생성했으면은 그 다음 담당자인 컷 편집을 하는 애한테 던져주고 그럼 그 컷 편집을 하는 애는 또 어떠한 이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들을 같이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내용을 컷 편집을 해가지고 던지면은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를 뽑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막을 하는 얘가 있고요. 그다음 TTS 변환을 해서 이제 이 구글 시트로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이걸 말하기 전에 다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결과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혹시 제가 지금 조금 너무 기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너무 좋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는 지금 요거고요. 근데 이제 미리 생성된 걸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우측면은 안 보여요. 다음 스텝에서 이제 생성될 내용인데, 뭐 이런 형식으로 첫 번째 컷에서는 뭐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식으로 뭐 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형태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 이 대본에 적합한 이미지 프롬프트,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이 이미지를 뽑기 위한 이미지 프롬프트가 아까 그 뒷단계에서 생성이 됐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요거를 쪼갰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일단 뭐 이렇게 그래서 컷이 뭐 18개 정도 있는 것들이 쭉쭉쭉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생성을 했던 이유는 일단 GPT가 완벽하진 않겠다. 이제 사람이 초기에는 적어도 이제 터치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수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본이랑 이미지 프롬프트를 보면서, 프롬프트까지는 보긴 어렵겠지만 보면서 수정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 이미지랑 이런 그 음성을 뽑기 전에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자의 검토를 받게끔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이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통과냐 변경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대본이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뭐 대본이 간단하게 그냥 그 워딩만 바뀌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냥 통과로 해도 되는데, 이것들이 되게 뭔가 이미지도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변경이라는 걸로 해서 다음 스텝에서 누르면은 다음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그 이미지 프롬프트를 새로 생성해가지고 이미지를 뽑는 형태로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좀 됐으려나? 잠시만요. 아직 TTS 변환을 하고 있군요. 상당히 느립니다. 이 앞단에서 대본 뽑는 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미지 프롬프트랑 그다음에 자막 내용을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깁니다. 뭐 요거 지금 이 워크시트 목록이 뭐냐면 프로젝트 단위예요. 방금 이 테스트 2라는 거가 이제 시트가 새로 생성이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대시보드를 한 번만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여러 번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교육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이 대시보드는 재사용이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사용이 될 때 어떤 게 내가 지금 생성한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하니까는 뭐 일반적으로 워크시트에 대한 이름은 내가 생성한 일시 정보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들어왔네요. 이 예시 파일을 보면은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교육 영상 2라고 해서 본인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그 영상 프로젝트로 하고, 그다음에 목록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런 목록이 업데이트 되게끔. 그래서 이 교육 영상 2라는 그 이미지 프롬프트랑 자막만 내가 이미지를 생성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 영상 2를 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이미지랑 요 음성 파일이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보고 뭐라고 해야 하냐, 어떻게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URL을 이제 이미지 함수로 하면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대본을 보고 대본을 보면서 이거랑 이제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지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프론트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음성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을 그냥 누르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소리가 들어갈지를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들어가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들어오나요? 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요 대본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미지 선택을 누르는 거가 이제 세 번째 스텝인 건데, 이미지가 원래는 4개가 보이게끔 해서
그 이미지가 4개 생성된 것 중에서 이 음성이랑 대본이랑 가장 일치되는 거를 내가 다음 영상 편집을 넘기겠다라는 트리거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구 사항에서는 굳이 그 4개가 없어도 이 이미지 자체가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1개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괜찮을까요, 덕님? 네, 그냥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제 네. 퇴장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일단은 네, 네. 쭉 해주세요.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번째 워크플로우가 좀 볼륨이 크죠. 네, 그 아까 2번째 이제 이미지 생성이라는 걸 받았을 경우에 이미지를 어디에다 저장할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폴더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일시정보 월별로 해놨습니다. 뭐 25년도 4월 27일자에 폴더가 있으면은 폴더를 따로 생성을 안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이번 일자에 뭐 따로 한 게 있다고 하면요, 없으면은 폴더를 생성하게끔 하는 워크플로우 하나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2번째 이 부분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야겠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을 때 이 아래에서 제가 이걸 따로 명시를 해놨네요. 얘가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하는 애를 또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미지를 따로 생성하는 것들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타입캐스트가 그 패스트 그 사용량을 다 써가지고 이걸 돌리면은 뻑이 납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API 호출을 해가지고 아까 그 이미지 폼트에 맞는 혹은 대본에 맞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배치 처리를 한 이유는 API 호출 제한량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미지를 뽑는 이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미지를 뽑는 부분에서 그 따로 GCP 콘솔에 들어가가지고 사용량을 업데이트 했는데도 계속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간에 대한 배치 시간을 더 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한 거를 이제 음성 파일에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이라는 별도의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넣게끔 한 다음에 그 드라이브 업데이트 한 거를 아까 있었던 그 프로젝트 단위의 이제 구글 시트에다가 적재하는 형태입니다. 네, 가장 제가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는 이 바이너리를 파일로 변환하는 단계였었는데, 요거는 제가 요거 구현하는 게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는 좀 까먹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 노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결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치 처리 부분이 가장 그 머리가 아팠던 거가, 시간을 여기다가 줘야 하냐 아니면 요 앞에다 줘야 하냐. 그러니까는 어떤 그 시간을 앞에다 두면은 좀 20초 정도를 손해 보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뭔가 구체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미지도 나왔고 음성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이 테스트 스텝의 그 마지막 영상 편집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이미지랑 음성이랑 붙여가지고 할 때 어떤 형식으로 붙일 건지, 그리고 넘어갈 때는 화면 전환을 할 건지, 혹은 뭐 이미지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뒤에만 보이게끔 할 건지, 아니면 왔다 갔다 줌인 줌아웃도 하게끔 할 건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제 그 영상을 편집을 해줄 수 있는 거가 뭐라고 하냐, JS 웬 그걸로 해가지고 제이슨 파일로 그 요구 사항을 전달을 하면은 영상 편집을 해줄 수 있는 게 샷스택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샷스택에다가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하면은 내용이 잠시만요. 네, 샷스택에 전달을 할 때 이미지랑 음성을 같이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프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 만한 게 여기 있네요. 코드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랑 음성 파일을 받아가지고 어떤 폰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폰트에 대한 컬러는 어떤 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미지 클립을 줌인 줌아웃을 할 거냐, 이미지를 뭐 이제 이런 인덱스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줌인 줌아웃도 효과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코드 노드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샷스택이라는 곳에다가 렌더링을 던지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영상이 나오게끔 됩니다. 이것도 소리가 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와. 근데 보면은 이 캡션 부분이 좀 되게 애매하죠. 중간에 갑자기 끊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런 그 str 그 자막 파일을 만들게끔 해서 그냥 붙이는 형태로 하면 잘리는 것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형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샷스택이라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여기에다가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가는 뭐라 하냐, 오픈 페이지 그리고 클로즈 페이지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특정 템플릿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다가 이미지가 보이는 범위를 한 그 위쪽에서 한 3분의 2만 보이게끔 하고 아래쪽에는 캡션만 띄우겠다라는 형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도화 단계라서 일단은 구현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만족감을 가지고 현재는 다른 업무에 조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을 향후에 더 고도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통과 처리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통과된 부분들이 초기에는 그 컨설턴트들이 이제 그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물이 정말로 터치가 필요 없는지. 근데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통과됐던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인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별도의 통과를 하지 않더라도 그 대본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습을 시킬 수 있다, GPT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베딩 벡터 같은 것들, 뭐 슈퍼베이스였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5기 때는 그런 내용들을 첨가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조금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내용이 뭔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퇴사했지만 구내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API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API를 제공하지 않는데 API를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우회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설계 좀 가져왔었고, 그래서 참고로 또 저 이 서버를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라즈베리 파이라고 그 약간 되게 저사양의 PC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로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서버가 있는데 그거 말고 요걸로 다 된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사양으로 돌려도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오래 오류가 안 나고, 이건 제가 시동 걸 돌려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저사양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요거 아까처럼 그 API를 가져오는데, 이 API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만 좀 설명드리면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특별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 조식, 중식, 석식이긴데 여기 프레시밀 뭐 여러분들 회사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예전에 쿠팡에 다녔으니까 쿠팡 이게 원래 앱이거든요. 근데 앱인데 외부로도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괜히 들어갔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주간 메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랑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럼 눌러보면은 사진도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보면 이제 칼로리에 대한 원산지라든가 아니면 칼로리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뭐 누르면 나오나?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내식당 조회를 하면은 일주일치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긴데,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투스데이, 먼데이, 썬데이 이게 요일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이제 이게 뭐 아침 메뉴, 뭐 점심 메뉴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여기 요 빵 얘는 칼로리 나오긴 하는데 이 칼로리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데이터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탄단지 부서, 제가 두 가지 해보고 싶던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 짠 거예요. 전문 영양사이고 이미지 분석해서 뭐 칼로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식단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 그래서 이미 적혀진 이제 칼로리는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조금 그 음식을 잘 분석해서 해보고 싶던 거죠. 근데 요거를 아마 요 에이전트 쓰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합 점수를 내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 슈퍼베이스에 적재를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적재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슈퍼베이스 이걸 연결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걸로 이제 렉으로 이제 그 MCP 같은 연결을 시키려고.
근데 아직 구현을 못했는데 저도 MCP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클로드나 이런 데 써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오늘 뭐 나와, 오늘 어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그 탄단지 구성 어때 뭐 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전에 경험해봤을 때 너무 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영양 분석 같은 거 한 다음에 뭐 스코어를 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저희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디스코드 같은 데다가 뿌리면 뭐 제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나오진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일단 가져오는 것만 좀 했었고 정확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좀 다음에 따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었다. 이게 제가 했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거 API가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했을 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처음 해보신 분들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F12 같은 거 누르면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켜고 F12 누르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 F12 누르면 이렇게 뭐 네트워킹 요소 뜨는데 여기서 한번 새로 고침 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가져오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런 게 갖고 오면은 이게 뭐 이거 패치 뭐 이걸 누르시면 아마 이게 나올 텐데 밀 디테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위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네트워크 안에 패치 안에 이런 어떤 그 파일들 오른쪽에 이렇게 뭐 헤더 페이로드 미리 보기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요청 URL 이런 게 있습니다. 요청 URL. 요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이거를 그냥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요. 얘가 값을 가져오거든요. 미리 보기가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보다시피 요거에 대한 요청 값을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API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걸 가지고 왼쪽 좀 뿌려줍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도 여기 보면 칼로리는 겉에 보이진 않거든요. 이 가라 라멘에 대한 게 안 보이는데 칼로리 같은 것도 뭐 아마 기본적으로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인도 적어 놓고 뭐 염분도 적어 놓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입력해 준 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자체적으로 입력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리진 뭐 사이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썸네일도 여기 다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서 가져오는 구조. 어떻게 가져오느냐? 어떻게 가져오냐면 이거 그냥 복사하면 돼요. 여기 요청열을 복사해서 아까 같이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면은 가져올 수 있다. 요거였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위크밀, 그러니까 주 전체를 가져오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서 뿌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어 아이디가 프레시메일을 쓰고 있는 다른 곳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스토어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쿠팡 말고 다른 여러 곳들을 찾아서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하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적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적재를 스파베이스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그냥 노드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툴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툴로 하는 거랑 이 적재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이건 저도 제 질문인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몇 개 테스트 해봤을 때는. 근데 그래도 이제 약간 뭔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해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는 건데, 우선은 이렇게 툴로 연결해서 바로 돌아가면서 적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넣는 거,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있길래,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대충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왜냐면 입력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게 이거였고, 사실 이거 말고도 좀 저도 이제 워크플로우 좀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일단 시간상 제가 공유는 이 정도만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빨리 지어볼게요. 시간상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소감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 4주간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되게 짧은 시간이었죠. 사실 3주 하고 마지막 발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주 하고 4주차는 발표가 끝이니까. 그래서 오늘 되게 그쵸, 2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도 제가 일단 영상 이따가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녹화한 거 추석부 지금 마지막 확인하고 해보죠. 우선은 제가 여기 혹시 체크를 못하신 분, SK 벌을 안 오셨고 못 오신다고 했고, APG님 만호 아까 오셨고, 브래드님 오셨고, 네, 지금 이 세 분, 그러니까 이제 저기 튜터님 빼고 SK 851, 윈드제로 이 두 분만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제출도 제출한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 보이셔가지고. 그다음에 강민이 하셨고, 브래드님 하셨고 다. 네, 제출도 다 하셨어요. 지금 거의 빠짐없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급액은 제가 이거 개수 출석이랑 요거에서 개수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로 제가 계산해가지고 요거만 보세요. 워크플로우 제출이랑 혹시 본인이 지금
출석을 했다 안 했다 요거만 좀 체크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문제 없으면은 이따가 밤에 하고 수료증이랑 네 요걸 발급을 해드릴게요. 한번 지금 뭐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제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가 이제 12시 아마 카톡으로 발송이 됐을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좀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스터디 5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전 알림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그냥 먼저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스터디 또 참여를 다음 기수 해주실 분들은 또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끝에 지금 아직 공개를 일부러 다 안 했는데 제 인프런 강의를 이제 곧 오픈합니다. 그래서 인프런 강의도 혹시나 이제 들으실 그 분들을 위해서 강의 할인 코드도 다음 기수부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전 분들한테 좀 발송을 보내긴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번 기수부터 먼저 제가 일단 먼저 공유를 드리고 또 5기 분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참여를 하시면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네 아마 뭐 물론 지금 참여하신 분들 다 대상이긴 해요. 새로운 분들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료증도 제가 모두 참석하시고 그걸로도 제출하신 분들. 그래서 혹시 아까 출석을 뭐 비키님 같은 경우도 저번에 그 한번 빠지셨는데 그 워크플로우 한번 다른 거 더 추가 제출하시면 지금에 제출하시면 제가 뭐 이런 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혹시 더 제출하실 게 있는지 여쭤본 게 요거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료증은 제가 이제 여기 모두 참석이랑 워크플로우를 제출했을 때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저기 되게 알찬 다주였던 것 같아요. 다들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짜 많이 배웠고요. 저도 계속해서 좀 더 활동을 잘 열심히 해서 자료 지금 계속 더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많이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진짜 거의 뭐 1일 1 그 영상 올려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 어쨌든 그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자극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저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 달 또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기 아무튼 저기 같이 하실 분들 또 있으면은 네 또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아무튼 너무 진짜 저도 많이 배우고 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무튼 너무 4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 벌써 이제 따뜻한 5월이잖아요. 그래서 5월도 이제 다들 완연한 봄을 잘 즐기시면서 또 잘 보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다들 그 박수 한번 남겨주시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요. 또 혹시 원어원도 필요하시면 또 다시 또 얘기 나눠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